네, 정부에서 DSR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출 규제가 좀 심각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 아니면 상승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집값까지 좀 잡아보겠다라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라든가 뭐 다양한 곳에서 커뮤니티에서 뭐 누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년부터 내 집 마련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 총액이 2억 이상일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총액 1억 이상일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이제는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3년 정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좀 가계 부채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좀 일찍 시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DSR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자, DTI는 뭐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자, 조금은 더 상위 개념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조금 더 DSR을 규제를 할 경우에는 더 빡빡하게 이루어진다, 대출이 힘들어진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SR 규제를 할 경우에는 자, 바로 연봉에 따라서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연봉 3천만 원 기준으로는 연간 1,200만 원까지 대출이 상환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 1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원리금 포함해서 2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월 166만 원. 연봉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00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해서 월 233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입니다. 1억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편할 텐데 자, 연간 4천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월 333만 원을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30년 기준으로 이율 3.5% 원리금 균등 상환일 경우에 과연 대출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연봉 3천 같은 경우는 2억 2천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하고요. 연봉 5천 같은 경우는 3억 7천까지. 자, 그리고 연봉 7천 같은 경우는 5억 1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봉 1억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이 금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내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아파트 가격대들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중위가격은 9억이 훌쩍 넘어갔고요. 중위가격 자체가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대출 하나 받아가지고 이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는 사실 내 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집 하나, 조그만한 집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내 돈이 60에서 거의 70% 예전 같았으면 사실 대출 40% 정도 받아가지고 60%만 있었으면 됐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직장인들,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자 대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뭐 생기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직장인들, 월급 받는 직장인들 내 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존에 어떠한 대출이 있더라도 담보대출의 한도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자, 신용대출이든 카드론이든 어떤 거든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카드론과 같이 원리금 상황이 큰 경우에는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카드론이 있고 뭐 어설프게 대출이 있을 경우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체크가 되는 모든 대출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 아니면은 보험사 대출도 상당히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자, 이런 약관 대출 역시 이거의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총액은 수치상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승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고 이번 정권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음지에 불법 사설 채무가 더 늘어나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사설 채무, 사채입니다. 불법 사채가 횡행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갖고 있고요. 자, 개인 간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아니게 되겠죠. 자, 그런 만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출들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법들이 횡행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들어가서 이 집값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 현상에 따라 바로 상승은 일부 둔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자,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해지고 한동안은 좀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갭 투자는 다시 많아질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다시 전세로 쫓겨다니면서 살게 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들은 한계가 있죠. 자, 지금 공급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전세 매물도 한계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 투자가 다시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갭 투자를 해놨다가 향후에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물량 부족이 심각하죠. 자, 물량 부족 플러스 전세난의 심화는 가격 하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의 악화,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동성의 악화 플러스 전세난의 심화는 자, 결국에는 월세화의 가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자, 가계 대출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집값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정책들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강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갭 투자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일단 해놓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S급, 상급지 그런 곳들은 분명히 이러한 대출 규제에도 강력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대출 받으셔서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환경이 내년 이후에나 내년 1월 이후에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세를 놓고라도 내 집 마련 하나 해놓으시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